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40 총선이 자유우파 쪽에서 국힘당이 패배를 하고 나서 이 진통이 계속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될 텐데 걱정하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번에 이런 거 가운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만찬 하다가 이 어제 발표가 되어지기를 이 16일 날 이미 한동훈은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을 이미 그 오찬을 함께 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이렇게 하나 원팀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한동훈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그러면서 친윤, 비윤 그리고 한동훈계 또 이제 윤 대통령계 이렇게 해서 이제 선명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고 저는 이런 것을 미리 마리 앙뚜아네트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동훈은 이미 이게 결이 다르다 하는 위험을 알고 3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윤 대통령의 시간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선거 이후에도 한동훈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함으로 해서 많은 제가 이런 여러저러 비판도 받고 구독 취소도 받았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도 이게 선명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한번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윤 대통령 오찬 거절한 한동훈 지난주 비대위원과 만찬을 했다. 친윤계는 부글부글. 요게 이제 포레시안이고요. MBC에서는 이 지난주 측근들과 회동했다. 전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늦게야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윤 대통령 비대위 만나 내공을 쌓겠다. 나는 과거에 자천을 당하면서 또 이런 일에 나는 익숙해져 있다. 이러면서 내공을 쌓겠다. 이거는 대놓고 한번 힘을 길러가지고 대들어보겠다. 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대통령이 참 곰 같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이거 보통 건 아니죠. 이것은 윤 오찬은 거절하고 대통령의 오찬은 거절하고 어쨌든 간에 내용이 어쨌든 여러분 이걸 거절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동훈 지난주 비대위원과 만찬을 했다. 자, 이러면서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거절을 비대위원과 만찬을 했다고 하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 윤과 정치적 결별 수순을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스스로 내가 같이 안 가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국민을 배신하는 것만 배신이지 절대 배신이 아니다. 나는 용기를 잘못한 것에 대한 말을 한 것은 용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한동훈 이제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자, 이 사진은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대통령이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정진석 실장과 그다음에 정무수석을 임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도어스핑 해가지고 이 기자들에 나와가지고 하지 않던 이 회견을 하면서 만나서 두 번이나 이런 아주 내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 나도 민생을 살피면서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말뜻을 전하면서 가장 밝게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기자와 함께 이제 질문도 받고 임명을 하는 모습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새로 출발하겠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6일 날 홍준표와 저녁에 만찬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왜 먼저 끌어안지를 않고 이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넓은 마음으로 동생같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를 이렇게 끌어안지 않았냐. 그런 불만들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오찬으로 한동훈은 이미 이 비대위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겠죠, 대통령이. 그날 저녁에 홍준표와 4시간을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와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홍준표와 4시간 만찬하고 나서 모였다면은 또 일면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홍준표와 만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일 날 다시 또 초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19일 날 초청했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거절한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왜 나한테 오참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뭐 있을 수 있다는데요. 그리고 20일 날 그는 SNS를 안 하던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대통령에 대한 잘못을 잡아주는 것이 자기 용기였다는 겁니다. 어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디 초청에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인간성과 인성의 또 이 선후배의 정치에 너무도 이거는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자신이 성찰을 하고 더 공부를 하고 내공을 다지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조금 순서를 말씀을 드렸고요. 한동훈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에 이제는 이건 뭐 대통령에 대해놓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저는 이런 그 분위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차명진 그 전 의원이 자유일보의 만평에 이런 재밌는 게 실렸는데요. 동훈아, 도시락이다. 예, 같이 먹자 했더니 이게 이제 탈선을 했다 위에 써놔놓고 여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중권입니다. 이게 진중권 얼굴이죠. 간지 나오는데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 다음에 신경 꺼 하면 하고 한동훈입니다. 이건 함운경이죠. 그 외에 또 사람들이 또 뭐 김형동이라든지 또 그 왔다가 간 사람라든지 여러 그 중도 좌파에 있던 사람들을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쌓여 있어 가지고 이 진중권도 사실은 완전히 좌파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조금 이제 우파적으로 옮겨왔지만은 그리고 여기 이 김경률은 여기도 뭐 어떻게 싸우라고 했는데 운동권과 싸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한동훈을 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신영복과 김대중과 그리고 또 최장집 이런 이 정말 이 진보 그리고 주사파 쪽에 중도 좌파에 있던 중도 좌파가 아니죠. 신영복은 완전히 간첩과 같죠. 함께 가면 저절로 길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선거의 표로 삼고 그렇게 그 뒤에 크게 사무실에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함께 가면 등 뒤에 생기는 길이 생깁니다. 함께 길이 저절로 생깁니다.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신영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동훈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이 극자 마르크시즘 최장집이 주장하는 용어다. 한동훈 말하기를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통역당 간첩 신영복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그 어떤 이념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들인데요. 이것은 문재인의 양산 콘서트 북 콘서트를 할 때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런 페란트를 여기 위에가 이제 그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써붙여 놓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예, 이런 영향력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회찬도 여기 노회찬의 재단에
여기에 3년 전에 신영복의 연결식에 노회찬이 썼던 말이 여기도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신영복의 말처럼 이런 말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게 조선일보에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한 것도 보면은요. 당의 상징색 붉은 바탕 위에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총선용 문구가 문재인 정권 수장으로 존경하던 신영복이 수없이 했던 말이다. 평산 책방에도 그랬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있는 최장집 이 좌파 주사파의 이제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게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이 바로 정치학자인 박상훈 이 최장집의 가장 애제자라고 하는 휴머니스트 대표가 이 말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제자로서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말을 이렇게 써왔다 하는 것입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어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가면 길이 생깁니다. 신영복의 길을 묻다. 함께 가면 길이 생깁니다. 퍼레시안 신영복의 아카이브에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또 무엇이냐면은 성소수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인데요. 이 책이 유명한 책이 게인스버그의 저술로 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 동료 시민 안내서. 제목이 동료 시민 안내서입니다. 책 제목이. 그래서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최장집 그리고 이런 성소수자들 단체 이런 데서 나온 말이다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처음에 한동훈이가 위원장이 되어질 때 시작을 할 때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이 이제 김경률하고 여러 사람들을 좌파 주사파 쪽에 있던 문재인의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이 확인되지도 않고 뿌리도 확실하게 전향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 가지고 MBN의 여기 지하세계 거기에 첫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 한동훈을 띄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잘 보십시오. 한동훈은 제일 아래에 한동훈은 진보적 자유주의자 혹은 삼인주의 우파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 이렇게 매체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진중권과 대화하고 또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한동훈을 띄웠는데요. 이 삼인주의 우파다, 삼인주의 우파다 하는 말은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중도 좌파, 중도 우파에 속한 사람이다. 중도에 속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혼란이 이제 많은데요. 또 진보적 자유주의자다. 진보주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에서는 이념에 있어서 이렇게 좀 완화되어진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은 순수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전혀 결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소개 더 하는 것은 전민일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민일보는 전민일보라고 하는 이 매체는요. 이 매체는 전라남북도의 이제 신문인데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2024년 3월치를 지난 한 달 전에 쓴 건데요. 한 위원장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전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전민일보 해가지고
쭉 이런 그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보수 정당에 속한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 정당에 속해 있지만은 사실은 깊은 진보주의자다. 진보주의자들은 변화 핵심에 두고 사회적 경제, 환경, 정의, 평등에 시작된다. 정의와 평등에 시작. 동료 시민을 그들은 동료 시민을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며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서민과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며 모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지요. 그리고 박원순도 그렇고요. 다 이게 이제 아주 달콤한 이야기죠. 새로운 정책과 법을 도입한다. 이게 철저한 한동훈의 이 사상입니다. 예, 서민과 약자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보주의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이게 말이죠.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자. 이게 이제 그 북한과 낮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장 길목이 되는 거지요. 진보주의는 동료 시민의 권리와 복지 정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 대통령 김대중과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삼류 정치들을 하고 있는 데서 사이비 보수나 진보 이런 데서 한동훈 효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것이 그 한동훈의 정체라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왜 윤 대통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지금 넣었느냐? 이거를 이제 윤 대통령은 잘 모르고 윤 대통령은 분명하게 자신이 취임을 할 때 또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 이 대결을 해가지고 바꿀 때 이 세상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되겠다. 안보와 국제 정치, 국제 질서 그리고 이념으로 볼 때 분명하게 이걸로 나가는 만이 이 나라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가 취임할 때 26번임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세계 질서, 이 글로벌 질서 이런 말들을 너무도 들은 것을 보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과를 하는 그 끌어안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과 비교를 여러분 해보면은 한동훈과 같이 갈래야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의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 이 행각들 볼 때, 이런 점에서 자신은 새로운 정치를, 이 대통령과 결별을 하고 새롭게 가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쏘으면 안 되고요. 진정한 순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윤 대통령과 3년이라는 세월을 남았고, 우리는 광화문에서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적인 정신 또 글로벌 이 해양 세력들과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 국제 질서 이것은요 이 중도 불순한 이 중도 이 진보주의 그리고 이 사회 민주주의 하고자 하는 이 조국도 이 사회 민주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공화국을 7공화국을 다시 만들겠다.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속지 말고 대통령과 3년은 하나님의 3년은 대통령의 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순자유민주주의도 윤 대통령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그 편으로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